바삭바삭하고 고소한 맛 때문에 한때 하늘이 내린 맛으로 각광받던 트랜스 지방. 왜 이런 극단적인 조치가 내려지게 된 걸까요? 트랜스 지방의 정체를 알기 위해 먼저 만나볼 사람이 있다. 지난 60년간 트랜스 지방의 유해성을 주장해온 쿠메로 교수. 100세를 넘긴 이 노학자는 이번 FDA 결정을 어떻게 생각할까? First of all, congratulations for winning finally overcome the battle over 60 years. How do you feel? Well, I've got other battles to fight too. But and they have 3 years. The FDA has 3 years before it's finally going to rule that there's no more trans. And the industry wants to put more in. And that's what the battle is about right now. 트랜스 지방에 대해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무려 60여 년 전. 당시 그는 대학 연구실에서 사망자들의 혈관을 연구하던 중이었다. It was in 1957 that I got autopsy material and pieces of tissue from people who had died of heart disease. And we found trans fat in that lipid analysis. 동물성 지방에도 식물성 지방에도 속하지 않는 제3의 지방. 그는 이 트랜스 지방이 동맥경화의 원인이라는 논문을 발표하고 식품업계와 FDA를 상대로 긴 싸움을 시작한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6월 트랜스 지방 사용 중단이라는 결정을 이끌어낸 것이다. 지난해 100세를 넘긴 쿠메로 교수. 그의 장수 식단에는 어떤 음식들이 올라올까? 채식을 중심으로 하되 딱히 특별해 보일 것 없는 이 음식들이 장수 비결이라고 했다. At lunchtime, this is a typical lunch. We've got protein, carbohydrate in the potato, squash, and broccoli and cauliflower. Oil or the fat that we use. We basically don't use oil here. We do use the fat in the butter, so if we need something liquid, we'll melt the butter and use it. And he's not afraid of butter at all. What I call a complete diet. Have to keep eating, so all the things your body needs, including your vitamins, your minerals, like calcium, magnesium, and sodium, potassium, trace minerals. There are about 8 trace minerals that you need for your enzymes to work. Unfortunately, the consumption of the trans fat in South Korea is increasing as a lot of Korean teens are, especially teens, are enjoying the fast foods. Do you have any advice for them? No, they should go home and eat their mother's cooking. Yeah. 맵기 한 잔의 물과 함께 모든 음식을 편식하지 않고 먹는다는 쿠메로 교수. 그런데 지난 60년간 한 번도 입에 대지 않은 음식이 있다. 작년 100세 생일에는 그것 때문에 케이크도 먹지 못했다. So did you really throw out the cake into the trash can last year? Yeah. You see, you have to always look at labels to see if there's trans fat there or not. And he didn't do that. So when I got it here, I saw trans fat. I looked at the label, and I didn't eat it. I didn't give it to any of my guests either. For you or other people not to take trans fat in our daily lives, in their daily lives, I guess. Well, I want to keep them alive. I know what it does in the arteries. It just don't let blood flow around in your arteries. Trans fat is bad, and avoid it now. 그렇다면 트랜스 지방이란 무엇일까? 자연계에 존재하는 지방은 크게 둘로 나뉜다. 먼저 동물성 지방은 분자 구조가 수소로 꽉 차 있어 포화 지방이라 부르는데
막대기처럼 생겨 차곡차곡 잘 쌓이기 때문에 보통 상온에서 고체 상태다. 반면 식물성 지방은 수소가 덜 차 있어 불포화 지방이라 부르는데 액체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다루기도 불편하고 쉽게 상한다. 그런데 액체인 식물성 지방을 고온에 가열하거나 인공적으로 수소를 집어넣게 되면 마치 동물성 지방처럼 단단한 고체로 굳어지게 된다. 바로 이때 분자 구조가 뒤집혀버린 제3의 지방, 트랜스 지방이 생겨나는 것이다. 대표적인 식품이 마가린과 쇼트닝인데 값은 싸고 저장 기간은 길어 패스트푸드나 가공식품에 두루 쓰인다. 트랜스 지방의 유해성을 연구해온 학자들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트랜스 지방은 식품의 유통기한은 늘린 대신 인간의 유통기한은 줄였다. 최신 연구 논문들을 보면 이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관상동맥 질환과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 사망률을 높이는 것은 물론 당뇨, 불임, 유방암의 발병률을 높이고 비만과 여드름, 아토피 피부염, 또 기억력 저하, 치매, 과잉행동 증후군을 비롯한 뇌기능 장애까지 일으킨다는 보고가 속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트랜스 지방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나라도 점차 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지난 2005년부터 트랜스 지방 저감화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국산 과재료의 경우 1g에 육박하던 트랜스 지방 함량이 0.2g 이하까지 떨어졌고요. 우리 국민의 트랜스 지방 평균 섭취량도 0.37g으로 WHO 권고량인 2.2g을 밑돌았습니다. 그럼 이제 안심해도 될까요? 문제는 극소량의 트랜스 지방도 위험하다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고 또 트랜스 지방이 좀처럼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숨어 있다는 데 있습니다. 혹시 나와 내 가족, 내 아이가 먹는 음식에도 이 트랜스 지방이 은밀히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한 병원에서 열리고 있는 소아비만 클리닉. 점점 늘어나는 소아비만을 막기 위해 한 달에 한 번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주 1회 이상 패스트푸드를 먹는 초등학생은 점점 늘어나 61%를 넘어섰고 초중고교생의 비만 학생 비율도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우린 소아비만 클리닉에서 김루리 어린이를 만났다. 루리는 초등학교에 입학한 올 초부터 갑자기 살이 찌기 시작했다고 한다. 오랜만에 본 분들이 너무 놀랄 정도로, 그러니까 아이 앞에서는 말씀을 안 하시는데 저한테 뒤에서 언니 관리해야 되겠다고, 애가 너무 배도 나오고 막 그런다고. 이온음료가 루리는 122cm의 키에 29kg으로 평균보다 6.7kg 정도가 더 나간다. 하지만 그보다 걱정스러운 건 만 7세 아이에게 지방간 진단이 나온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아든 어른이든 지방간이 있는 거는 정상은 아닙니다. 특히 소아에서는 지방간 보는 경우가 흔하지가 않은데요. 루리 어린이는 지금 현재 과체중 넘어서서 비만이 있으면서 그 다음에 지방간까지 발견된 그런 사례입니다. 루리는 한 달 전부터 운동요법과 식이요법을 시작했다. 루리가 좋아하는 걸그룹 춤은 재미도 있고 꾸준히 계속할 수 있어 운동 효과를 톡톡히 내고 있다. 더 기특한 건 식습관이 변한 것이다. 겨우 한 달 만에 루리는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를 완전히 끊었다. 맛이 어때 이렇게 먹으니까? 유리? 맛있다. 엄마 생으로 해줬는데도 아주 잘 먹으니까 더 예쁜데? 유리야? 이제 피망 먹도 괜찮지? 응. 7살 루리의 인생에서 지난 한 달은 더 건강한 성장을 위한 값진 시간이 되고 있다. 갑자기 식습관을 바꾸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어릴 때부터 식습관, 운동하는 습관, 건강생활 습관이 정리가 돼야
그래야 성인에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어릴 때의 그 고도 비만이 성인 비만으로 그대로 연결되기 때문에 소아 청소년 때부터 근본적으로 조절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우리나라 비만을, 특히 고도 비만이 있는 걸 컨트롤하기가 힘든 시기가 곧 오기 때문입니다. 일찌감치 이런 문제로 고민했던 나라가 세계적인 비만 국가 미국이다. 2006년 뉴욕시 의회는 모든 식당에서 트랜스 지방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물론 처음부터 쉽진 않았다. Yes, there was plenty of resistance from local restaurant industry. They called it a misguided attempt at social engineering by physicians who don't understand the restaurant industry, and so that the dining experience in New York City would be ruined and it would be an economic hardship for New York City. None of that was true. 결국 법안 통과 1년 만에 2만여 개의 식당 중 97%가 트랜스 지방 사용을 중단했다. 약 10년이 흐른 지금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 가장 최근인 올해 7월 논문에 따르면 트랜스 지방 사용 금지 이후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의 강력한 조치가 심장 질환과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춘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떨까? 우린 3살짜리 딸을 키우는 평범한 주부에게 장보기를 부탁했다. 이시연 씨는 10년 넘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현재 육아에만 전념하고 있다. 성분 분석표는 그렇게 항상 확인하시는 편이세요? 아기 거는 거의 매번 확인하는 편이고요. 이제 어른들 것도 나트륨이나 열량은 너무 안 높은 걸로 고르는 편이고, 요즘에 뭐 트랜스 지방이다, 뭐 포화 지방이다 이런 것도 표기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조금씩 체크하는 편이고요. 이시연 씨가 구입한 제품 중에 트랜스 지방이 들어간 제품도 있었을까? 이거 과자도 얘도 콜레스테롤이 5mg이나 들어있었네요. 얘는 지방이 꽤 높네요. 트랜스 지방이요? 네, 트랜스 지방이 0.6g이나 있고. 이날 구입한 딸아이 간식 중 6개 제품에서 트랜스 지방이 나왔다. 올해 식약처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유통제품 중 트랜스 지방이 0인 제품은 모두 85% 이상으로 대부분 성적이 양호했다. 그러나 어린이 기호식품인 빵류 등 일부 제품에는 여전히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어린이 기호식품인 빵류에는 트랜스 지방이 얼마나 들어있을까? 우린 유통 중인 빵류 5가지를 무작위로 수거해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제품을 용매에 녹여 지방을 추출한 뒤 그중 트랜스 지방이 몇 그램이나 들어있는지 분석하는 과정을 거친다. 한국식품연구원에서 보내온 분석 결과다. 총 5개 제품 중 3개에서 트랜스 지방이 나왔는데 케이크는 100g당 0.5g, 페스츄리와 러스크는 100g당 0.7g이 포함돼 있었다. 하루에 이제 이게 빵이나 뭐 케이크 이런 걸 먹을 때 이게 이제 뭐 한 개 이렇게 먹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개 먹기 때문에 그게 누적이 될 수 있잖아요. 일부 제품에서 이제 트랜스지방산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게 예상외로 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음식을 그렇게 이제 많이 섭취하기보다는 좀 적게 섭취하는 게 아무래도 건강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랜스 지방의 표기에서 알아두어야 할 것은 바로 0g 표시다. 식품위생법상 트랜스 지방 0.2g 이하는 0g으로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트랜스 지방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적은 양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들을 정확하게 분석하기가 기기적으로는 현재 큰 문제가 없는데 이 추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추출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저희가 그 정도 수치 이하에서는 0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그걸 줬던 거죠. 좋아하는 초코우유지요. 이것도 트랜스 지방이 없다고 0g이라고 돼 있어서 다른 초코우유 말고 꼭 이거를 사서 먹이는 편이거든요. 소비자들도 0g 표시에 대해 알고 있을까?
0.2g 이하면 0으로 표시가 가능하게끔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0으로 표시가 됐다고 하더라도 없는 게 아니네요, 그러면? 좀 약간 속은 느낌? 네. 그리고 어떻게 이제 먹여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애기 어떤 걸 줘야 되고 안 줘야 되는지 뭘 보고 기준을 판단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소비자들은 내가 트랜스 지방을 먹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몇 끼 또 그런 것을 매일 먹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0.2g이 10번 먹으면 2g이 되는 거죠. 트랜스 지방을 있는 그대로 표기하게 하는 것이 그 국민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 남구의 한 제과점. 겉보기엔 평범하지만 이 집 빵에는 없는 게 하나 있다. 바로 트랜스 지방이다. 인천시는 트랜스 지방을 안 쓰는 안심 제과점을 지정하고 있는데 현재 50여 곳이 운영 중이다. 네, 제가 한 34~5년을 빵을 만들었는데 정말 이렇게 트랜스 지방 없이 이렇게 저함량 트랜스 지방 빵을 만들려고 노력한 지는 불과 몇 년 안 됐습니다. 30여 년간 써온 마가린을 포기하면서 엄청난 문제들이 발생했다. 고소한 맛을 대신하기 위해 견과류를 넣었더니 재료비가 올라갔다. 마가린이 안 들어간 빵은 하루만 지나도 푸석푸석해져서 당일 안 팔린 빵은 모두 버려야 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마가린 빵처럼 부드러운 식감을 낼 수 없다는 점이었다. 과연 이런 거친 빵을 손님들이 사갈지 처음엔 고민도 많았다고 한다. 점점 만들다 보니까 소비자분들께서 트랜스 지방이 없는 제품을 덜 부드러워도 트랜스 지방이 없는 제품을 찾게 되더라고요. 결국 소비자들은 현명했다. 지금 당장 입의 부드러운 맛보다는 거칠고 딱딱해도 건강한 음식을 택했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이제 그 장기적으로 조만간 이 트랜스 지방을 퇴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그에 대한 대체품을 개발하든지 아니면은 그 트랜스 지방을 먹지 않아도 되는 그런 그 국민들의 홍보, 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눈에 안 보이게 학교 앞, 또 시장 주변 이런 데 있는 다양한 트랜스 지방에 대한 국내 데이터가 아직 없습니다. 또 그런데 우리 청소년이나 성인들이 아직까지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나 단속 또 이걸 또 관리할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이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우린 무엇을 먹었을까?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 몸속에 들어온 그 음식이 미래의 나 자신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